이 도둑년아, 바람도 모자라서 돌아가신 엄마 돈까지 훔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짐 싸서 당장 나가! 가연은 3년 동안 쓰러진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헌신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간병하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은 그녀를 도둑이라 몰아세웠죠. 학원에서 우연히 만난 교회 동생과 나눈 위로의 포옹은 불륜의 증거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결국 가연은 캐리어 하나 끌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3천만 원의 진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차갑고 잔인한 누명. 과연 가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가연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엔 시어머니의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파란색, 흰색, 노란색 알약들이 일주일치 약통에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연은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복도로 나섰어요. 겨울 찬바람이 발목을 스쳤지만 그녀는 서두르듯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가쁜 숨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문을 열자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아는 이불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70을 넘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가연은 서둘러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실수를 하셨던 거죠. 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가연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가연아. 내가 또...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연은 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수건 서너 장과 새 옷가지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의 몸을 닦는 동안 그녀의 손에선 연신 힘이 들어갔죠. 팔뚝엔 지난번에 긁힌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손등엔 새빨간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그 사이 가연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허리는 뻐근했고 무릎은 시큰거렸죠.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깨끗한 이불로 시어머니를 눕히고 나서야 가연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동이 트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했죠. 가연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너 고생이 많구나. 우리 도연이가 너한테 잘해주기는 하니? 가연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남편 최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요즘 집에 들어와도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을 걸어도 퉁명스럽게 대꾸하거나 아예 무시했죠. 언제부턴가 부부의 대화는 사라졌고 그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잘해주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가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아픈 몸으로 아들 걱정까지 하게 만들 순 없었죠. 그래, 다행이다. 내 아들이 철이 없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곧 얕은 잠에 빠져든 것 같았어요. 가연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가연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새벽이 벌써 3년째였죠. 시어머니가 쓰러진 이후 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시가 되자 가연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침 준비를 해야 했죠. 냉장고를 열어 시어머니의 미음부터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린 쌀을 믹서에 갈고 약한 불에 천천히 저으며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제대로 씹지 못하셔서 모든 음식을 죽이나 미음으로 드셔야 했습니다. 미음이 끓는 동안 가연은 아이들 도시락을 쌌어요.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의 반찬은 매일 바꿔줬죠. 어제 저녁 남은 반찬을 활용하면서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계란말이를 돌돌 말고 브로콜리를 예쁘게 썰고 소시지는 문어 모양으로 잘라 넣었어요. 7시가 되자 집안의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는 소리, 세면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도 들려왔죠. 남편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식탁에 앉았어요. 가연은 조심스럽게 밥상을 차려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식사하세요. 도연은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몇술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죄송해요. 제가 간을 잘못 봤나 봐요. 가연은 얼른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도연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에휴. 한숨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연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아이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 민준이와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서연이었어요. 엄마, 나 도시락. 민준이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수가 부쩍 줄었어요. 가연은 준비해둔 도시락을 건네며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알았지? 응. 민준이는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아빠 옆에 앉았어요. 딸 서연이는 엄마에게 폴짝 뛰어와 안겼습니다. 엄마, 나 오늘 미술 준비물 챙겨야 돼. 그래, 알았어. 엄마가 가방에 다 넣어뒀어. 고마워, 엄마. 서연이만은 아직 엄마에게 다정했어요. 가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도연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양복 재킷을 입으며 가연을 흘끗 쳐다봤어요. 너 언제까지 그 냄새 달고 살 거야? 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어요. 무슨, 어머니 간병한다고 매일 그 냄새를 집안에 풍기고 다니잖아. 좀 씻고 다니든지. 도연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가연은 자신도 모르게 코끝을 킁킁거렸어요. 아침에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씻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죠. 미안해요. 제가, 에휴 됐어. 나 늦었어.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 신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가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죠. 어쩌면 이런 장면이 익숙해진 걸까요? 엄마, 괜찮아?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연은 얼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괜찮아. 빨리 먹고 학교 가야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자 집은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가연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옷에선 정말로 냄새가 났습니다. 가연은 코끝이 찡해졌어요. 나 이렇게 됐구나.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45의 나이, 한때는 회사에서 인정받던 마케팅 직원이었어요. 옷 입는 센스도 좋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잘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가연은 다시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신 것 같았죠.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겨울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가연아, 네 어머니, 너 고생이 너무 많구나. 내가 이렇게 패만 끼치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괜찮아요. 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연의 손은 따뜻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세상에 없을 거야. 내 아들은 복 받은 거다. 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고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이날도 가연은 그렇게 버텼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말에도 지친 몸에도 그녀는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들이 의미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연은 몰랐어요. 이 헌신의 시간이 곧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을 올가미가 될 줄은. 그리고 그 올가미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2월의 아침이었습니다. 가연은 시어머니 방에서 이불을 개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론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죠. 시어머니 정화는 침대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연은 그 모습이 왠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미음 식기 전에 드세요. 가연은 숟가락을 떠서 시어머니 입 앞에 가져다 댔어요.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가연아, 미음은 나중에 먹을게. 지금은 내 얘기 좀 듣고 싶구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늘었어요. 숨소리도 거칠었죠. 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정화는 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마디마다 힘이 빠져 있었죠. 가연은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쥐며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어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요. 제가 핫팩 가져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렇게 내 손만 잡고 있어도 따뜻하구나. 정화는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했어요. 하지만 입술만 떨릴 뿐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가연아, 네 어머니,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목이 메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야 해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야. 요즘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단다. 정화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숨을 몰아쉬어야 했어요. 가연은 눈물을 참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은 이제 소용없어?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구나. 이제 마음 편히 가지라고. 가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울지 마, 가연아. 내가 울면 내가 더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니, 저 어떡해요. 어머니 없으면 저 혼자 어떡해. 가연의 목소리는 흐느끼며 떨렸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간병이었지만 어느새 정화는 가연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연아,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있어. 정화는 침대 머리맡을 가리켰어요. 베개 밑을 보라는 신호였죠. 가연은 조심스럽게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엔 낡은 노란색 봉투가 있었어요. 그거 꺼내봐. 가연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어요. 무언가 단단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열어봐. 그게 다 넣어줄 거야. 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과 금반지 몇 개,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표지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어머니, 이게 그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 있어.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을까요? 정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젊었을 때 남편이 장사할 때 나도 옆에서 도왔거든. 그때 조금씩 모은 돈이야. 남편도 몰랐어. 나만의 비상금이었지. 정화의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것 같았어요. 친정어머니가 그러셨거든. 여자도 자기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몰래 모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 쓸 데가 없더구나. 가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어머니 돈이에요. 아니야. 이제 내 돈이 아니라 내 돈이야. 넌 3년 동안 나를 돌봐줬잖니. 내 대소변 받아내고 목욕시키고 밥 먹여주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알아. 정화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가족을 돌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가연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내가 나를 돌본 건 내 마음이 착해서야. 다른 며느리들은 다 요양원 보냈어. 하지만 넌 끝까지 나를 곁에 두고 돌봐줬잖니. 정화는 금반지들을 하나씩 가연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반지는 5개였습니다. 오래된 금반지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닦아져 있었죠. 이 반지들도 다 내 거야.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받은 거고, 이건 첫 돌잔치 때 받은 거야.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 가연은 반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 편지 읽어봐. 정화는 편지 봉투를 가리켰어요. 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화의 손글씨였죠. 가연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랑하는 내 딸 가연에게. 내가 내 친딸은 아니지만 내겐 진짜 딸이나 다름없단다. 3년 동안 나를 돌봐준 그 마음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 돈은 간병비야. 그리고 내 고마움이야. 내 아들 도연이는 몰라도 돼.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행복하게 살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엄마가. 가연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가연아.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 정화는 가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 따뜻했어요. 가연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저 혼자 어떻게 해요? 가연아, 너는 강한 사람이야.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낼 거야. 내가 항상 하늘에서 지켜볼게. 정화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숨소리도 가빠졌죠. 가연은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가연아. 내가 있어서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나. 정화는 눈을 감았어요.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정화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가연은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며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정화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죠. 가연은 상주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남편 도연은 장례 내내 무표정했어요. 가끔 눈물을 닦긴 했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죠. 그는 장례를 치르는 것도 귀찮은 듯 보였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연은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 곳곳엔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가연은 그날 받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편지와 통장, 그리고 금반지들. 그것들은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 간직할게요. 이 마음 평생 잊지 않을게요. 가연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창밖엔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게 시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가연은 몰랐습니다. 이 사랑의 증표가 곧 그녀를 구원할 유일한 증거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연은 여전히 시어머니 방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빈 방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가연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죠. 3월 중순, 딸 서연이의 성적이 걱정됐습니다. 요즘 영어 점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었어요. 가연은 집 근처 영어학원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학원에 도착하니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연은 상담실 앞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죠.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가연 누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박진호가 서 있었어요. 그는 가연보다 5살 어린 교회 후배였죠. 진호야, 내가 여기 있었네? 아, 누나. 저 여기 원장이에요. 작년에 이 학원 인수했거든요. 오랜만이에요. 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가연 옆에 앉았습니다. 가연도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어요. 진호는 교회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아, 그랬구나. 요즘 잘 지내? 네, 그럭저럭요. 근데 누나는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장례식 때 못 가서 죄송해요. 진호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괜찮아. 연락도 못 했는데.
그냥 많이 힘들었어. 누나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도 눈물이 났습니다. 응, 아직도 밤마다 생각나. 누나 힘내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진호는 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연을 꼭 안아줬어요. 위로의 포옹이었죠. 가연도 고마운 마음에 진호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고마워, 진호야. 위로가 되네. 두 사람은 3초 정도 포옹했어요. 그리곤 자연스럽게 떨어져 앉았죠. 가연은 눈가를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상담실 입구 쪽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부모 이미숙이었습니다. 이미숙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는 학원 안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죠. 이미숙은 사진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진 속엔 가연과 진호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 있는 사람이. 이미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른 학부모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오랜만에 교회 후배를 만나 반가웠을 뿐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죠.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연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을 때였습니다. 앞에 서 있던 두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 봤어? 최도연 씨 부인. 응, 봤어. 근데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남편 몰래 남자 만난대. 학원에서 원장이랑 껴안았다며. 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게 분명했죠. 어머,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 사진까지 있다던데. 학부모 단톡방에 돌았대. 세상에 겉으로만 얌전한 척하더니. 가연은 카트를 밀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장바구니를 계산대에 두고 그냥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평소와 달리 인사를 안 받아주더군요. 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빨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연은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학부모 단톡방에 들어가 보니 읽지 않은 메시지가 150개가 넘었습니다. 손가락을 떨며 위로 스크롤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봤습니다. 어제 학교 복도에서 진호와 포옹하던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사진 아래론 온갖 악플이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 있으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들 엄마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장례 치른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돈도 훔쳤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가연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돈을 훔쳤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였을까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도연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죠. 당신 벌써 왔어요? 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가연은 불안한 마음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도연이 스마트폰 화면을
가연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엔 그 사진이 떠 있었어요. 가연과 진호가 껴안고 있는 사진. 당신, 이건 설명해봐. 이게 뭐냐고.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연은 급하게 말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진호는 교회 후배고 그냥 어머님 돌아가셔서 위로해 준 거예요. 위로? 남자랑 껴안는 게 위로야? 진짜예요.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다가. 닥쳐. 도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연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도연은 스마트폰을 소파에 던지고는 가연을 노려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회사 사람들도 다 봤어. 우리 동네 학부모 단톡방 캡처가 회사까지 돌았단 말이야. 도연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가연은 눈물이 났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믿어줘요. 믿어? 뭘 믿어? 사진이 증거잖아. 사진은 순간을 찍은 거예요. 전후 맥락을 보면 전후 맥락이고 뭐고 없어.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껴안는 게 말이 돼? 도연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가연은 무릎 꿇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짜 아무 일도. 됐어. 나 머리 아파. 오늘은 더 말하고 싶지 않아.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가연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오해를 받다니.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가연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리웠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자신을 믿어줬을 텐데. 그날 밤 가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자겠다며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듯 조용했죠. 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단 한 번의 순수한 위로가 이렇게 큰 오해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폭풍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엔 시어머니가 남긴 3천만 원이 있었죠.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자겠다며 나오지 않았죠.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연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계란을 깨뜨리다 바닥에 떨어뜨렸죠. 노른자가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가연은 주저앉아 그것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괜찮아?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연은 얼른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응, 엄마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서연이는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학부모 단톡방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가연은 용기를 내서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최도연 씨 부인, 해명 좀 하세요. 사진이 증거인데 뭘 더 말해요. 학원 원장이랑 그런 사이였나 봐요. 애들 학교도 같이 보내면서 그런 짓을 하다니. 악플은 끝이 없었습니다. 가연은 손가락을 떨며 해명글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가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도연이 서 있었죠.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회사는? 나왔어. 할 얘기가 있어서. 도연은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가연은 불안한 마음에 그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어요.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우리 엄마 통장이야. 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 통장. 그 안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이 통장 봐.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어디로 갔는지 알아?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연은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건 내 통장으로 들어갔더라. 내가 확인했어. 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연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3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당신, 이건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가연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줬다고? 우리 엄마가? 왜? 어머님이 제가 3년 동안 간병한 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주셨어요. 편지까지. 됐어. 그만해. 도연이 손을 들어 가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 그만하고 사실대로 말해. 내가 우리 엄마 몰래 돈을 빼돌린 거잖아.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증거도 있어요. 증거? 무슨 증거? 돌아가신 사람은 말도 못하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편지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남편은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죠. 당신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3년 동안 착한 척, 효도하는 척 연기한 거지? 아니에요. 전 진심이었어요.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들을 거 없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진심? 진심으로 우리 엄마 돈 3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도연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가연은 무릎을 꿇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제발 저 좀 믿어줘요. 전 정말 어머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3천만 원이나 받았으면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당신한테는 말하지 말래요. 이건 저와 어머님만의 비밀이라고. 비밀? 웃기네. 그게 말이 돼? 도연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뭘 말해도 남편은 믿지 않을 것 같았죠. 당신, 이제 알겠어. 남자 만나려고 돈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 엄마 돈을 훔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연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어요. 그는 가연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이 집에서 나가. 가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나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 여보, 제발. 아이들 생각해요. 민준이랑 서연이는 어떡해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나가.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연은 남편의 옷깃을 붙잡았어요. 안 돼요. 전 어디로 가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내 집? 이 집은 내 명의야.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 도연은 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는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왜 울어? 서연이가 엄마에게 달려왔어요. 가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을 보며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준아, 서연아. 엄마는 집을 떠나야 할 것 같다. 뭐? 민준이가 놀라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엄마를 더 꽉 안았어요. 엄마, 어디가?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아빠,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 나가요? 민준이도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가 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해. 무슨 잘못이요? 넌 몰라도 돼. 너희는 그냥 아빠 말 들으면 돼. 가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목을 꼭 껴안으며 울었어요. 엄마, 가지 마. 제발. 엄마도 가기 싫어. 하지만 가연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죠. 내일까지 짐 싸. 그리고 나가. 도연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연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가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을 돌아다니며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시어머니가 준 봉투를 넣었죠. 새벽 4시 가연은 아이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민준이의 이마에 서연이의 뺨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곧 돌아올게. 가연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동이 트기 전 가연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캐리어 안엔 시어머니가 남긴 봉투가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죠. 편지와 통장, 그리고 금반지들. 그것만이 가연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15년을 살았던 집, 아이들을 키웠던 집,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가연은 눈물을 닦으며 걸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가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가연의 뺨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새벽 하늘이었죠. 어머니, 제가 이러려고 3년을 헌신한 건가요? 가연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죠. 첫 차 버스가 왔습니다. 가연은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그렇게 멀어지고 있었죠. 첫 차 버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연은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붉은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시내를 벗어났어요.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갔던 공원, 남편과 데이트했던 카페, 시어머니와 산책하던 길,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가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아이들 사진을 봤습니다. 지난 여름 바다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서연이, 수줍게 미소 짓는 민준이, 그리고 자신. 그때는 행복했었죠. 애들아, 미안해. 가연은 스마트폰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가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가연은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가연은 혼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었죠. 매표소 앞에 서서 가연은 망설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들은 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었죠. 손님,
어디로 가실 건가요? 매표 직원이 물었습니다. 가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강릉이요. 친정어머니 박순자가 강릉 근교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어머니. 가연이 갈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았어요. 출발까지 1시간이 남아 있었죠. 가연은 배가 고팠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아 매점으로 향했어요. 진열대엔 여러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김밥, 도시락. 하지만 가연은 삼각김밥 하나만 집었어요. 1,000원짜리. 가장 싼 것이었죠. 계산을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삼각김밥의 비닐을 뜯는데 손이 떨렸어요.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해서 억지로 삼켰죠.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가연은 속삭였습니다. 45의 나이에 집 없이, 가족 없이,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어요. 시어머니가 준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가연은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죠. 3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버스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가연은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짠 바람이었죠.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사는 민박집으로 향했어요.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집이 보였어요. 여기 내려주세요. 가연은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허브를 가꾸고 계셨어요. 68배 나이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엄마. 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모습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가연아, 너 어쩐 일이니? 순자는 장갑을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가연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죠. 엄마. 가연은 그 한마디만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았습니다.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연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순자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가연은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야? 애들은? 도연이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죠. 엄마, 저 쫓겨났어요. 뭐?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연은 눈물을 닦으며 지난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 간병, 그분의 죽음, 3천만 원, 학원에서의 포옹 사진, 그리고 남편의 오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인간이 미쳤구나. 3년 동안 엄마 간병한 내가 돈을 훔쳤다고? 남편은 안 믿어요. 제가 남자 만나려고 돈이 필요해서 훔쳤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돼. 증거는 없어? 가연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편지와 통장, 그리고 금반지들이 들어 있었죠. 순자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이게 증거잖아. 이걸 보여줬어야지. 남편이 듣지도 않았어요.
편지 이야기하려다 말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 인간이랑 같이 살 필요 없어. 이혼해. 순자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민준이랑 서연이는 어떡해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야.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지킬 수 없어. 순자는 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가연은 어머니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어. 천천히 생각하자. 순자는 딸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론 바다가 보였죠. 여기서 푹 쉬어. 배고프면 밥 먹고. 고마워요, 엄마. 가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이불을 덮어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꽃은 추울 때 피는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다시 필 수 있어. 어머니의 말에 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방을 나가며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혼자 남은 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바다는 잔잔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걸 보며 가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꽃은 추울 때 핀다고.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날 밤 가연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고 바다의 소리는 위로가 되었죠. 다음 날 아침 가연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어머니가 허브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라벤더, 로즈마리, 페퍼민트, 여러 허브들이 겨울임에도 푸르렀습니다. 잠 잘 잤어? 순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럼 됐다. 이리 와봐. 순자는 딸을 허브밭으로 불렀습니다. 라벤더를 하나 꺾어 가연 손에 쥐어줬어요. 향 맡아봐. 가연은 라벤더를 코에 가져갔습니다.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죠. 이 향기가 사람 마음을 치유해 준단다. 내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이 향기들이 너를 위로해 줄 거야.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강한 아이야. 항상 그래왔잖아. 가연은 허브밭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생명력 넘치는 식물들. 그들처럼 자신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가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두려웠지만 어머니가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와 허브 향기가 있었죠. 작은 위로들이 가연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연은 매일 아침 어머니를 도와 허브밭을 가꾸었어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줬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아이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연이는 잘 자고 있을까? 민준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연은 허브밭에서 라벤더를 수확하고 있었어요. 보라색 꽃들이 바구니에 가득 담겼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사방으로 퍼졌죠. 가연아, 이거 가져가. 어머니 순자가 낡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천연 향초 만들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예전에 내가 취미로 배웠던 거야. 혹시 너도 해볼래? 가연은 책을 펼쳤습니다.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왁스 녹이는 법, 향 넣는 법, 심지 세우는 법.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한번 해볼까요? 가연의 목소리에 작은 호기심이 담겼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단 해봐.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마음 치유에 좋단다. 다음 날 가연은 시내에 나가 재료를 샀습니다. 소이 왁스, 심지, 유리병, 에센셜 오일.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지만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부엌 식탁에 재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책을 옆에 두고 하나씩 따라 해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소이 왁스를 중탕으로 녹였습니다. 하얀 알갱이들이 천천히 녹으며 투명한 액체가 되었어요. 가연은 그 과정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신기하네. 왁스가 다 녹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순간 부엌이 라벤더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유리병 바닥에 심지를 고정시키고 녹은 왁스를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약간 흘렸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부었습니다. 왁스가 식는 동안 가연은 식탁에 앉아 향초를 바라봤어요. 작은 유리병 안에 하얀 왁스가 차 있었습니다. 심지가 가운데 서 있었죠. 이 불빛으로 내 마음도 다시 켜질까? 가연은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시어머니도 이 향을 좋아하셨을까요? 문득 그분이 그리워졌습니다. 2시간 뒤 왁스가 완전히 굳었어요. 가연은 조심스럽게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죠. 오렌지빛 불빛이 흔들리며 방을 비췄습니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가연은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가연아, 잘 만들었네. 어머니 순자가 방에 들어와 향초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가연은 수줍게 웃었어요. 처음 만든 건데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럭저럭이 아니라 아주 좋아. 향도 좋고 모양도 예쁘네. 순자는 향초 옆에 앉아 향을 맡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향기 정말 좋다. 마음이 편안해지네.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가연은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가연아, 이거 더 만들어봐.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줘 보는 게 어때? 나눠줘요? 응. 이렇게 좋은 향초를 혼자만 쓰긴 아깝잖아. 동네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거야. 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았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아이들 생각만 났죠.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다음 날부터 가연은 본격적으로 향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라벤더뿐만 아니라 로즈마리,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등 다양한 향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왁스 녹이는 온도, 오일 넣는 타이밍, 심지 고정하는 방법. 하나씩 배워가며 실력이 늘었죠. 일주일 만에 10개의 향초가 완성됐습니다. 가연은 그것들을 예쁜 상자에 담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동네 회관에 가서 할머니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한 할머니가 향초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가연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향초예요. 라벤더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대요. 어머, 고마워. 요즘 잠이 안 와서 고생했는데. 할머니는 향초를 코에 가져가 향을 맡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향이 정말 좋네. 고마워, 가연아. 천만에요.
편하게 쓰세요. 다른 할머니들도 향초를 받아들고 좋아했습니다. 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오랜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할머니가 가연을 불렀습니다. 가연아, 혹시 이거 팔 생각은 없니? 네, 파는 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니, 이렇게 좋은 향초인데 팔면 잘 팔릴 것 같아서 나도 하나 더 사고 싶거든. 가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팔다니?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얼마면 사실 거예요? 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10,000원이면 살게. 이 정도 품질이면 10,000원은 아깝지 않아. 10,000원. 가연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재료비가 개당 3,000원 정도 들었으니 7,000원의 이익이었어요.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 가연아. 여기 10,000원 먼저 줄게. 할머니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가연에게 건넸습니다. 가연은 그 돈을 받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팔아본 첫 수입이었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기뻐하며 딸을 안았어요. 그것 봐. 내가 만든 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야. 엄마, 저 혹시 이거 계속 만들어 볼까요? 그럼. 해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움트는 것 같았어요. 작은 희망이었죠. 다음 날부터 주문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가연은 매일 향초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50개를 팔았어요. 50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재료비를 빼면 35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었죠. 가연은 그 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컸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번 첫 수입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연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3천만 원이 있었지만 그건 아껴두고 싶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가연은 새로운 향초를 만들고 있었어요. 유리병에 왁스를 부으며 문득 브랜드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정원. 입 밖으로 말이 나왔어요. 마음의 정원.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정원. 가연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책을 꺼내 마음정원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위로하는 향기. 가연은 공책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어요.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불빛처럼 켜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가연은 향초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불빛이 언젠가 큰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가연은 그걸 믿고 싶었습니다. 강릉에서의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연의 마음정원 향초는 동네를 넘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할머니들 사이에서만 알려졌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찾았습니다. 어느 날 가연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공방을 마련했어요. 집 옆 창고를 개조한 것이었죠. 작업대, 선반, 그리고 수십 개의 유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주문이 150개예요. 가연은 주문서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도 깜짝 놀랐어요. 150개? 혼자 어떻게 다 만들어?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할 순 없잖아요. 가연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왁스를 녹이고 향을 넣고 병에 붓고 라벨을 붙이는 작업.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어요. 손끝은 왁스에 대어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일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가연은 작업대 앞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담요를 덮어주며 딸의 손을 바라봤어요.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죠.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평화로웠어요. 힘들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연은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것이었어요. 발신인은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었죠. 편지를 열어보니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가연의 향초가 SNS에서 화제가 되어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서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정말? 그럼 가야지. 근데 서울에 그 사람이 있잖아요. 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순자는 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가연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가.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가연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서울이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리자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매거진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건물에 들어갔어요. 깔끔한 사무실, 세련된 직원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정원의 윤가연입니다. 가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담당 기자 김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 기자예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가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지는 가연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엔 마음정원 향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연 씨, 이 향초 정말 대단해요. SNS에서 완전 난리예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민지가 노트북을 켜며 물었습니다. 가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집을 나와 어머니가 계신 강릉으로 갔죠. 그곳에서 우연히 향초를 만들게 됐어요. 힘든 시기요? 네.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향초가 큰 위로가 됐어요. 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이 마음정원인가 봐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당신의 하루를 위로하는 향기. 그게 저희 슬로건이에요. 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멋져요. 이런 스토리라면 독자들이 엄청 공감할 것 같아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가연은 향초 만드는 과정, 재료 선택의 이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가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전국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2주일 후 잡지가 나왔습니다. 표지 모델은 아니었지만 특집 기사로 6페이지나 실렸어요. 가연의 사진과 함께 마음을 치유하는 향초, 마음정원이라는 제목이 크게 실렸죠. 기사가 나가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300개씩 주문이 들어왔어요. 가연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요. 그럼 동네 할머니들한테 물어볼까? 순자의 제안에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동네 회관에 공고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10명의 할머니가 지원했어요.
가연아, 우리도 일하고 싶어? 돈도 벌고. 우리 심심한데 딱 좋겠네. 할머니들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가연은 감동했어요. 그렇게 마음정원은 작은 협동조합처럼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왁스 녹이는 법, 향 넣는 법을 가르쳤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죠. 할머니들은 일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거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맞아. 그리고 돈도 되니까 좋고. 공방은 활기로 가득 찼어요. 가연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석 달 후 월 매출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지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엄마, 우리 진짜 해냈어요. 가연은 순자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 딸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가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엔 별이 가득했죠. 휴대폰을 꺼내 아이들 사진을 봤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하지 못했어요.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애들아, 엄마 열심히 살고 있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가연은 속삭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백화점 바이어로부터였습니다. 마음정원 향초를 저희 백화점에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논에 가능하실까요? 가연의 눈이 커졌어요. 백화점 입점.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가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언제 만나 뵐까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일어서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주신 그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죠. 일주일 후 롯데백화점 본점에 마음정원 향초가 입점했습니다. 생활용품 코너의 작은 코너였지만 가연에겐 큰 의미였어요. 개장 첫날 가연은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자신의 향초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손님들이 향초를 집어들고 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하나, 둘, 셋. 팔리는 개수를 세며 가연은 웃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가연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가연을 스쳐 지나갔어요. 뒤돌아보니 남편 도연이었습니다. 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연도 가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죠. 당신,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가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 마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연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에겐 자신만의 길이 있었으니까요. 서울, 그로부터 2개월 후 남편 도연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 맞았죠. 6개월 전 두 사람은 합의 이혼했어요. 가연이 집을 나간 지 한 달 만에 도연이 이혼 서류를 보냈고 가연은 아무 재산도 요구하지 않고 서명했었죠. 컴퓨터 화면엔 독촉장이 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금, 거래처, 미수금, 세금 체납. 빨간 글씨로 가득했어요. 젠장. 도연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회사는 반년 전부터 적자였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떠나갔고 신규 계약은 잡히지 않았죠. 그때 문이 열리며 비서 오서영이 들어왔어요. 32살의 서영은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우울해 있어? 서영은 도연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도연과 서영은 2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어요. 가연이 시어머니 간병에 매달려 있을 때 도연은 서영과 사랑에 빠졌죠. 회사 때문에. 또 그 얘기야? 내가 위로해 줄게. 서영은 도연의 뺨에 입맞춤했습니다. 도연은 피식 웃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근데 오빠 봤어? 가연 그 여자 기사. 서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기사가 떠 있었어요. 마음정원, 전국을 사로잡은 힐링 향초라는 제목이었죠. 백화점 3곳에 입점했대. 월 매출이 1억 넘는데. 서영의 목소리엔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스마트폰을 빼앗아 기사를 읽었어요. 사진 속 가연은 예전보다 훨씬 환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도연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가연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훔친 돈으로 바람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떳떳하게 사업을 한다는 게 화가 났죠. 오빠 가만히 있을 거야?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게. 우리 엄마 돈 3천만 원 훔쳐가고 남자랑 바람 피워놓고 이제 와서 성공했다고 떠들어대니. 도연은 이를 갈았습니다. 서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저 여자 망하게 만들자. 어떻게? 내가 좋은 방법 있어. 서영은 도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거 괜찮은데? 그치? 어차피 저 여자 불법으로 돈 번 거 틀림없어. 조사 들어가면 뭔가 나올 거야.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서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 후 서영은 식약처에 익명 신고를 했습니다. 마음정원 향초가 불법 원료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산 저가 화학 향료를 천연이라고 속인다는 거짓 제보였죠. 일주일 후 가연은 식약처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엄마, 식약처에서 조사 나온대요. 가연은 당황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순자도 놀랐어요. 무슨 조사? 불법 원료 사용 의심된다고.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우리 천연 재료만 쓰잖아. 저도 알아요. 근데 조사는 받아야 한대요. 가연은 불안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지만 조사 기간 동안 영업이 중단될 수도 있었어요. 조사는 2주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백화점 납품이 중단됐어요. 온라인 주문도 멈췄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정원 불법 원료 쓴데 역시 그렇게 싸게 팔 수가 없지. 악의적인 댓글들이 SNS에 달렸어요. 가연은 그걸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이러는 거야. 하지만 서영과 도연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서영은 다시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도연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가연의 공방에 도착했죠. 여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저번에 왔을 때 창문 잠금 장치가 헐렁한 거 봤어. 들키면 어떡해? 새벽 2시야. 아무도 없어. 두 사람은 창문을 열고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손전등을 켰어요. 저기 완제품들 있어. 서영이 가리켰습니다. 선반에 백화점 납품용 향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수백 개는 되어 보였죠. 이걸 다 망가뜨리면 되는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영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이건 강력한 화학 용제야. 이거 뿌리면 왁스가 변색되고 악취가 나. 절대 못 쓰게 돼. 그럼 빨리 해. 서영은 향초 하나하나에 화학 용제를 뿌렸습니다. 도연도 도왔어요. 완제품뿐만 아니라
재료 창고에도 뿌렸죠. 왁스 봉지, 향료병, 포장 상자까지 모든 걸 오염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3천만 원어치는 날아갔겠네. 도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바로 가연이 가져간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죠. 서영은 웃으며 도연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딱 3천만 원이야. 오빠 엄마 돈 훔쳐간 거랑 똑같지?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오빠, 이제 저 여자 완전 끝난 거야. 식약처 조사에다 재고까지 날아가면 회사 망하는 거지. 잘했어. 가자. 두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공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연은 공방 문을 열었어요. 순간 코를 찌르는 화학 냄새가 났습니다. 뭐지? 공방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게 망가져 있었어요. 완제품 향초들은 누렇게 변색되었고 왁스는 녹아내렸죠. 재료들도 악취가 나서 쓸 수 없었습니다. 안 돼. 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어치가 넘는 피해였어요. 다음 주 백화점 납품분이었죠. 누가? 왜? 가연은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가 달려와 공방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누가 일부러 한 거야? 엄마, 전 이제 어떡해요? 식약처 조사에다 재고까지 날아가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순자는 딸을 꼭 안았어요. 가연아, 울지 마. 우리 다시 만들면 돼. 4주일 안에 500개를 만들어야 해요. 불가능해요. 혼자서는 불가능해도 함께하면 돼. 순자는 곧바로 동네 할머니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10명의 할머니가 모두 달려왔어요. 가연아, 울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밤새워서라도 만들자. 할머니들의 따뜻한 말에 가연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그날부터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가연과 할머니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밤낮 없이 향초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부족했고 4주일은 너무 짧았습니다. 과연 가연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 정원은 계속 빛날 수 있을까요? 희망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온 건 2주일 후였습니다. 가연은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받아들었어요. 적법, 천연 재료만 사용, 문제 없음. 가연은 그 글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백이 증명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 사이 입은 피해는 컸죠. 백화점 계약 3곳이 취소됐고 온라인 주문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죠? 가연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연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거야. 조금만 참아. 그때 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가연은 조심스럽게 받았죠. 여보세요? 가연 누나? 저 진호예요. 진호였습니다. 가연은 깜짝 놀랐어요.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진호야? 어떻게? 누나, 저 그동안 누나 소식 들었어요. 향초 사업 하신다고. 근데 요즘 힘드시다면서요? 응, 좀 그래. 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누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어요. 학원 CCTV 영상이요. CCTV? 네. 1년 전 그날 누나랑 제가 포옹했던 날이요. 그 영상이 아직 남아있어요. 가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 네. 저희 학원은 CCTV를 1년치 보관하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그날 영상이 다 있더라고요. 전후 맥락이 다 찍혀 있어요. 진호야. 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그 영상 보면 우리가 그냥 인사한 거였다는 게 명확해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가연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거였어요. 며칠 후 가연은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 도연의 회사 격리 직원이 횡령 사실을 고발한 거였어요. 도연이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는 내용이었죠. 뉴스에서는 연일 도연의 비리를 보도했습니다. 가연은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그런 짓까지. 순자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가연아, 이제 너도 나서야 할 때야. 내 결백을 증명해야 해. 어떻게요? 법정에 서는 거야. 명예훼손으로. 가연은 망설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고소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했죠. 알겠어요, 엄마. 할게요. 가연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도연과 서영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어요.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연은 긴장한 채 법정에 섰어요. 피고석엔 도연과 서영이 앉아 있었죠. 도연은 가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입증 자료를 제시하세요. 가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학원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가연과 진호가 학원 상담실에서 만나는 장면이었죠.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우는 가연, 위로하는 진호, 그리고 3초간의 포옹. 전후 맥락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는 단순한 위로의 포옹이었습니다. 불륜이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고 김정화 여사의 손편지와 통장 원본을 제출합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꺼내 재판장에게 건넸어요. 재판장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가연에게. 내가 내 친딸은 아니지만 내겐 진짜 딸이나 다름없단다. 3년 동안 나를 돌봐준 그 마음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 돈은 간병비야.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필적 감정 결과 이 편지는 고인이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고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정당하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장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최도연 씨 할 말 있습니까? 도연은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연은 전 남편을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죠. 다음은 공방 침입 사건에 대한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자료를 제출했어요. 공방 근처 상점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검은 옷을 입은 도연과 서영이 공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영상을 보면 피고들이 공방에 침입해 제품을 훼손한 것이 명백합니다.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고 최도연, 오서영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형량은 추후 선고하겠습니다. 또한 피고 최도연은 회사 횡령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쿵!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가연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가 달려와 딸을 안았습니다. 가연아, 해냈어. 내 결백을 증명했어. 엄마.
가연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억울했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도연이 가연을 불렀습니다. 가연아. 가연은 멈춰 섰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은 3년 동안 제가 시어머니 돌보는 동안 바람을 피웠고 저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제 인생을 망쳤어요. 알아. 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아이들은 잘 있어. 민준이랑 서연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들, 제가 곧 만나러 갈게요.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가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횡령, 명예훼손,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서영은 공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또한 가연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 물질적 피해 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나왔죠. 가연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구나. 순자가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가연아. 내 진짜 인생의 시작. 그날 밤 가연은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엔 별이 가득했죠. 시어머니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어머니, 봤죠? 제가 해냈어요. 당신이 남겨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가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가야죠. 떳떳한 엄마로. 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게 시어머니일지도 몰랐죠.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거짓은 오래 갈 수 없었어요. 가연의 마음 정원은 이제 더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연은 배상금으로 받은 돈을 공방 확장에 투자했어요. 작은 창고였던 공방은 이제 제법 큰 규모로 변했죠. 입구엔 마음정원 힐링 체험관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가연은 그 간판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연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였어요. 새로운 체험관은 단순히 향초를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향초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죠. 개관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서울에서 온 손님들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마음정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연은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수척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체험관 한쪽에선 향초 만들기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가연이 직접 강사로 나섰어요. 오늘은 라벤더 향초를 만들어 볼 거예요. 라벤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참가자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가연의 설명을 들었어요. 왁스를 녹이고 향을 넣고 병에 붓는 과정, 하나하나 따라하며 자신만의 향초를 만들었죠. 선생님, 이거 정말 신기해요. 제가 만든 게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이 만든 향초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몰랐을 뿐이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저도 요즘 힘들었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이 정리해고 당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우울해서 어떻게든 기분 전환하고 싶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일어섰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 향초에 불을 붙일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도 희망의 불빛이 켜진다고.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연은 그녀를 안아줬어요. 저녁이 되자 가연은 어머니 순자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가연아, 너 정말 대단해.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모습 보니까 엄마가 다 뿌듯하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가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갈 때 됐지? 네. 내일 가려고요. 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만에 아이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가연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민준이를 위한 축구공, 서연이를 위한 인형, 그리고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향초 2개.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도연이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했어요. 가연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오후 2시 멀리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1년 사이 훌쩍 컸어요. 엄마. 서연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가연은 딸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죠. 서연아, 보고 싶었어? 엄마,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서연이도 울먹였습니다. 민준이는 조금 떨어져서 서 있었어요. 사춘기 소년의 어색함이었죠. 민준아, 이리 와. 가연이 손을 내밀자 민준이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연은 아들도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1년 동안 곁에 없어서. 아니야. 아빠가 다 말해줬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민준이의 말에 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가연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거 너희 줄 거야. 우와, 축구공이다. 민준이가 공을 받아들며 환호했습니다. 서연이는 인형을 꼭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이것도. 가연은 향초 2개를 꺼냈습니다. 각각 민준이와 서연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엄마가 만든 거야. 밤에 잠들기 전에 이 향초에 불을 켜봐. 그럼 엄마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엄마,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가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주 만날 거야. 이제 엄마가 시간 여유가 생겼으니까. 엄마 사업 잘 된다며? 뉴스에서 봤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 너희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어. 엄마는 원래 부끄럽지 않았어. 우리 자랑스러운 엄마야. 민준이의 말에 가연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서연이도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 우리 행복하자. 3시간을 함께 보낸 후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가연은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 항상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엄마. 아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저녁 가연은 강릉으로 돌아왔습니다. 체험관에 들어가니 수백 개의 향초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준비해 놓은 거였죠. 가연아, 아이들 잘 만났니?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가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그럼 됐다. 이제 내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할머니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가연은 그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들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대단한 거지. 가연은 체험관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수백 개의 향초가 오렌지빛 불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이 하나하나 사람들의 희망처럼 보였죠. 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죠.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당신이 남긴 그 불빛, 제 인생을 다시 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밝혀주고 있어요. 가연은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향초의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어요. 가연의 마음도 그랬죠.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빛을 끌 수 없었습니다. 마음 정원의 불빛은 계속해서 빛날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희망을 전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며 그렇게 영원히. 가연은 향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였어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런 불빛이 켜지길. 가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빛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세상을 다시 비춥니다. 가연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거예요. 마음 정원의 불빛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가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누군가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그 불빛이 여러분의 내일을 밝혀주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